뭐 1주택자인 분들은 잔금 대출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갈아타기를 한다거나 내 집 마련할 때 저렴한 금매로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구나. 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 공짜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요즘에 인터넷 상에 보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플랫폼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제가 잘 쓰고 있는 것들을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알려드리면 정말 돈 들이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것만 활용해서는 사실 부동산 공부를 할 때 뭐 완벽하게 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방향을 잡기 위해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뭐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건 필요해요. 근데 일단 내가 그것 정도는 알게 되었다 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또 강의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무료 플랫폼들을 활용해 나가면서 스스로 계속 확인하고 검증하고 나만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쓰고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좀 소개하는 것들을 좀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아실 사이트를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보다 이 사이트를 더 잘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알려준다는 생각으로 정말 쉽게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실 사이트에 한번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터넷에 들어와서 아실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아실 사이트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메뉴가 뭐냐면 순위 분석입니다. 순위 분석 이렇게 눌러주시면 최고가 아파트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지역마다 가장 비싼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쭉 나열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활용하냐면 우리가 모르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왜 비싼지를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입지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비싼 아파트의 동서남북을 보면 확실하게 상권이 잘 돼 있을 거고요. 교통이 좋을 것이고 뭔가 입지적인 요소가 확실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비싼 아파트들을 직접 보면서 동서남북의 입지가 어떤 것인지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볼 때 이렇게 평형을 설정을 하지 않으면 이제 여러 가지 평형들이 섞여서 나옵니다. 평형을 31에서 35평. 일단 국민 평형으로 맞춰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서울 전체로 하면 서울 전체에 있는 아파트 순서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구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궁금하다고 하면 강남구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거기서 또 비싼 아파트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고요. 아파트를 딱 선택을 하면 왼쪽 편에 최근에 거래가 된 실거래 가격과 전세 가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예전에 고점이었던 시기에는 이 아파트가 얼마였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14차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고점이었을 때 4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조금 떨어져서 37억 6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이렇게 쭉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인천이 궁금해라고 했을 때는 인천이라고 설정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인천이라고 하면 지금 연수구 송도동이 가장 이제 비쌉니다. 그런 것들도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좀 더 궁금한 곳들을 디테일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려면 저는 만약에 서구가 궁금해라고 했을 때는 인천 서구라고 해서 국민평형으로 해서 조회를 하시면 가장 1등이 청라 한양 수자이 레이크 블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구에서는 이 아파트가 가장 비싼 아파트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왼쪽에는 현재 거래가 됐던 가격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오른쪽에는 또 지도에서 이 아파트의 위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동서남북에 뭐가 있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다른 아파트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아파트들을 내 눈에 익히는 작업이 되게 중요하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아파트의 매물이 현재 얼마에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네이버 부동산에서
찾아봅니다. 그렇게 찾아보면서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 가격이 얼마에 나오는지 그런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좀 확인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실에서 제가 많이 보는 메뉴가 가격 분석입니다. 이렇게 가격 분석을 누르면 이 매매 가격 지수, 전세 가격 지수의 변동이라고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매매 가격 지수가 뭐냐면 이 아파트의 가격이 계속 변동을 하잖아요.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 이 변동률을 지수로 만들어서 하나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프로 만든 게 매매 가격 지수고요. 전세의 변동률을 또 그렇게 표현한 게 전세 가격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다른 도시들과 비교할 수 있고요. 이 도시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는지, 뭐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를 이 지수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 가격 지수만 보실 수도 있고 전세 가격 지수와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서울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해서 좀 상승하다가 하락했다가 요 지점부터는 계속 거의 대부분 쭉쭉 이렇게 상승을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2년 하반기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쭉 빠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최근으로 이렇게 당겨서 좀 디테일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하락폭이 점점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려면 우리가 변동률을 보면 됩니다. 변동률 같은 경우에 그래프가 위로 이렇게 쭉쭉 쏟아 있으면 이 지역이 지금 상승한다는 이야기고요. 아래쪽으로 쭉쭉쭉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하락을 한다는 건데요. 최근의 모습을 보면 이 하락폭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하락폭이 이렇게 줄어들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건 평균 지수예요. 서울에서도 확실히 수요가 많고 입지가 좋은 곳들은 확실히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적인 그래프로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좀 디테일하게는 아파트 단위별로도 이렇게 확인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들도 한번 보면 대구 같은 곳들은 이렇게 지금 좀 늘려서 보면 대구가 이렇게 하락하다가 쭉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을 하다가 이때부터 다시 쭉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22년 거의 2월경부터 2월, 3월 요때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구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요인도 있긴 하지만 그 입주 물량과 미분양의 영향이 정말 컸습니다. 수요가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더 빨리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하락폭을 보면 최근으로 이렇게 당겨보면 정말 하락을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보면 그래도 예전보다 조금씩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구나.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궁금한 지역들이 있으면 가격 분석 탭에서 이 지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입주 물량을 또 자주 보는데요.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에 바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 빨간 선이 적정 수요잖아요. 이 적정 수요선보다 지금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적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은 공급 리스크가 거의 없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오면 이제 그 위치들, 입주하는 아파트들 위치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는 그 구체적인 아파트가 언제, 몇 년, 몇 월에 몇 세대가 공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서 이걸 하나하나 지도에서 위치를 좀 확인을 하시면서 혹시나 그 어떤 해에 입주가 많이 몰리는지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 인근에 내가 뭐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입주한 아파트가 많다고 하면 이때는 전세가가 많이 눌릴 수 있겠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세가를 낮게 생각해야겠구나.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대구를 저희가 봤잖아요. 대구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지금 20년부터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23년에는 정말 많아요. 입주 물량이 34,000가구 정도가 됩니다. 근데 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입주 물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보더라도 입주 물량이 정말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입주하는 단지들이 쫙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더라도 정말 많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또 자주 보는 탭이 분양이라는 탭인데요. 이제 분양 탭에서는
최근에 분양을 하는 단지, 그리고 분양했던 단지의 청약 경쟁률 같은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발표를 누르면 그런 단지들의 청약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전국에 분양했던 단지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지금 뭐 전체 미달이 난 곳들도 있고요. 여기 춘천 같은 경우는 여기 1순위 완판이 난 곳들도 있습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이런 곳들은 전체 미달이 났고요. 서울에 보면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츠 이런 단지는 242대 1 이렇게 1순위 완판이고 세 자리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산에 대연동에 분양을 했던 대연 DIL 같은 경우도 두 자리 경쟁률이고 1순위 완판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지역마다 다 좀 차이가 있고 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좀 입지가 좋은 곳이냐 그렇지 못한 곳이냐에 따라서도 청약 경쟁률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지금 현재 청약 경쟁률도 되게 양극화가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1순위 완판, 두 자리 경쟁률로 되게 분위기가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되게 수요가 많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약 경쟁률을 보면서 우리가 그곳에 지금 수요가 많은지 적은지를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역별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보면 거의 대부분 최근에 분양했던 단지들이 뭐 세 자리 경쟁률, 두 자리 경쟁률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확실히 뜨겁구나. 청약 시장이 뜨겁구나. 그만큼 서울에는 사람들 수요가 많구나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최근에 분양한 단지들은 없고요. 제일 최근 했던 게 23년 1월에 이렇게 분양했던 단지들인데 그때 했던 것들은 거의 다 전체 미달이 났습니다. 대구는 그만큼 지금 실수요자들이 청약을 받지 않는구나. 그런 사실들을 또 이런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또 하나 더 보여드리면 중요한 게 미분양이에요. 미분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최근에 그 지역별로 그 미분양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얼마나 많아지는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최근 이렇게 당겨보면 미분양이 살짝 증가를 했었습니다. 증가를 했다가 지금 23년 2월에 2,000개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까 봤던 대구 같은 곳들은 미분양이 정말 지금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 13,000개 정도였다가 최근 조금 줄어들어서 12,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걸 추이를 계속 보셔야 되고요. 그 인천 같은 경우는 보면 미분양이 지금 여기 계속 좀 늘었습니다. 늘었다가 조금씩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것 또 더 이제 추이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곳들도 보면 뭐 세종시 같은 곳들은 거의 미분양이 없는 상황이고요. 부산 같은 곳들도 보면 미분양이 한 2,000개 정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분양 역시 우리가 수요를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이 지역에 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하시면 좋고요. 아까 이제 대구 같은 곳들도 보면 2008년경에 21,000개가 넘었어요. 정말 미분양이 무덤이라고 했었는데 이 미분양이 이렇게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줄어들 때는 정말 가파르게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미분양이 있지만 이것도 예전처럼 가파르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이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많이 산 단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걸 눌러보면 최근에 그 지역별로 어떤 아파트가 거래가 많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서 사람들이 어떤 것에 지금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지 왜 그런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확인하는 용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것들을 보면 여기 뭐 서구나 중구 이런 것들인데 이게 찾아보면 거의 그 입주장에 있는 분양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입주장에 있는 분양권들은 금매가 많이 나오니까 실수요자분들, 그러니까 무주택이나 뭐 1주택자인 분들은 잔금 대출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갈아타기를 한다거나 내 집 마련할 때 저렴한 금매로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구나. 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 다른 지역들도 또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가 왜 거래가 많이 되었지? 좀 그런 것들 좀 확인하는 용도로 쓰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시 사이트에서 제가 활용하고 있는 정말 좀 기본적인 메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더 다양하게
아시로 활용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댓글에다가 이렇게 남겨주시면 같이 저희가 그 방법을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이 우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